근데 이제 엔도크라운이 환자분들도 생소하지만 치과 의사분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치과 의사라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해 드리는 서울보건치과 김동환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적게 한다고 했던 를 모두 가지고 계신 종합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을 딱 뵙는 순간 이때가 마침 저희가 치과 의사분들을 한 30-40명 정도를 모시고 이제 강의를 기획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환자를 딱 보니까 그래, 이 케이스를 치과 의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번 제가 설문을,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보여드리고 3개의 치아를 각각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하나, 2개 빼고는 예상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보실 치아는 왼쪽 위에 작은 어금니, 두 번째 작은 어금니인데요. 이 치아의 충치 부분은 이렇게 치아랑 치아, 앞에 작은 어금니랑 뒤에 작은 어금니 사이에 충치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범낭지랑 두꺼운 층에 아주 작은 포인트, 점으로 충치가 시작이 됐는데, 얘가 이제 안으로 뚫고 딱 들어갔을 때 상아지, 이런 약간 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가죽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인데, 충치가 되면 이게 점점 치즈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이렇게 가죽과 치즈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르기 때문에 되게 빨리 퍼져나가요. 그래서 겉에 있는 데는 점으로 시작하지만은 되게 빨리 충치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구는 작지만 안쪽에는 큰 충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치가 이렇게 딱 옆에만 있는 경우, 아직 뚫고 들어가지 않는, 구멍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예방하는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뚫렸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의 답변을 먼저 어떻게 이걸 치료할 건지에 대한 치료 계획을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충치를 모두 제거하고 인레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인레이는 옆에 그 충치를 제거한 모양의 블럭을 끼듯이 하는 그런 치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든 세라믹이든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채워 넣는, 그래서 기공소에서 만들어 온 간접 수복물을 붙여서 끝내는 게 인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치료를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저만 해도 한 3년 전까지는 이걸 인레이로 무조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벽은 온전한데 이런데 옆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린 거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데만 우리가 온전히 막을 수 있다면, 인접면을 우리가 세라믹이나 간접 수복물이라고 하는 그런 기공물로 채워 넣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음식물이 안 끼게 여기를 온전하게 꽉 끼는 보철물을 만들어서 넣기 위함이거든요. 완전히 다 벽이 없어진 게 아니라 벽에 구멍만 난 거라면 그 구멍만 막아주면은 모양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고기를 레진으로 채울 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치료 술식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철판을 먼저 대는데요. 이 철판을 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옆에 부분에 구멍을 내다 보면 날카로운 기구가 나가면서 잇몸을 건드리면 피가 막 나죠. 피가 나면 또 이제 지혈을 해야 되고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접착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판을 대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또 나중에 이거를 레진을 떼웠을 때 온전한 그 벽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에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없으면 레진을 채워 넣으면 또 밖으로 스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벽을 하나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철판을 끼고 러버댐을 위치시키고 초록막이라고 하는 고무막을 설치하고 방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씹는 면 쪽에서 구멍을 하나 뚫어서 위에 있는 충치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단단한 치아를 제거하다 보면 갑자기 싱크홀처럼 푹 하고 들어가는, 저항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가 이제 충치 때문에 이렇게 치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상아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회전기구로 삭제를 할 수도 있는데, 손으로 긁어내면 오히려 회전기구로 제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우리 아이스크림 퍼먹듯이 이렇게 떠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기구를 이용해서 충치를 제거하는 것을 좀 제가 자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충치 부분이 이렇게 가죽처럼 남아있는 부분도 손기구를 이용해서 떠내면 되게 빠르게 깨끗하게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를 제거하는 가장 큰 기준은 단단한 치질이 남아있을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느끼면서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회전기구만 사용을 했을 때는 그 단단함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단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손으로도 항상 확인을 하는데 이게 시작과 마무리는 이제 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회전기구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위에 좀 구멍을 넓혀주는 그런 삭제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옆에 부분에 구멍은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옆으로 제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 있는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꺾여 있는 걸로 삭제를 하려면 여기에 진동을 줘야 되잖아요. 회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진동을 주기 위한 초음파 기구로 충치를 옆에 있는 구멍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치가 완전히 제거가 돼서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치아의 표면을 산부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를 거칠게 하는 산부식을 한번 해주고, 거기에 접착제를 한번 싹 바르고 광중압을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진을 올리는데 이게 우물처럼 깊고 좁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레진을 쫙 짜가지고 채워 넣으면 수축에 의해서 접착면이 떨어지고 그러면 하고 나서 시릴 수도 있고 오래 못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은 한 1mm 정도씩 이렇게 한 층씩 올리는 것이 권장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옆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먼저 한번 막고요.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외부와 분리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한 층씩 올려주고 마지막 한 1mm 정도 이상, 한 1에서 1.5mm 정도 남았을 때 좀 더 딱딱한 레진인데, 이런 흐르지 않는 레진이 좀 더 교합압을 잘 견디고 씹는 힘을 잘 견디고 마모도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그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이제 이 옆에 구멍도 온전하게 잘 떼워져 있는지랑 외형이 잘 재현이 됐는지, 그리고 내부에 빈틈이 없는지 확인하면 치료가 잘 된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이게 이제 인레이로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지금처럼 레진으로 했을 때의 뭔가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인내로 했을 때는 이 벽면을 퍼야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벽을 트게 되고 본을 떠서 세라믹을 만들고 붙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환자분이 느끼는 시간은 이제 제작 시간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비용도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진의 장단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레진은 이제 하는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빠르고 온전히 충치만 치료하는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탁재량이 일단 적다는 게 장점이고 비용도 좀 더 저렴하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 벽을 남겨놨을 때 이 벽이 약하면 나중에 쓰다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어렵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필요한 기구가 있어야 되고, 꺾인 그런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금속 판을 댄다든지 뭐 러버댐을 낀다든지 하는 거가 익숙해지는데 sul자가 좀 시간이, 경험이 필요해진다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뭐 일반적인 치과 의사라면 레진 항상 다루는 재료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치아는 오른쪽에 큰 어금니가, 오른쪽에 큰 어금니를 보시면 충치가 엄청 깊어요. 근데 이제 치아가 반 이상은 남아 있는데 옆면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죠.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치과 의사분들은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한다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치료했던 계획은 세라믹 인레이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충치를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뚫리지 않는다면 세라믹 인레이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치료를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들어갔는데 충치가 너무 깊어가지고 신경은 살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치아의 벽이 남아있진 않아가지고 또 신경 쪽으로 그냥 이렇게 충치가 다 노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출된 신경 중에 염증이 있는 부분을 긁어내고 치수 절단술이라고, 뿌리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뿌리 쪽에 있는 신경을 남기고 절단을 한 면을 충분히 소독하고 특별한 재료로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그런 신경치료의 일종인데, 부분
전문적으로 하는 신경치료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이제 확률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크라운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레진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치료 계획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세라믹보다는 레진으로 해서 얼마나 잘 쓰시는지 이제 지켜보는 그 상황인데요. 이제 술식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치를 제거하다가 이제 잇몸하고 치아하고 이 경계선이 있는데 치아 안쪽으로 잇몸이 이렇게 지금 충치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잇몸이 이렇게 자라 들어온 거랑 안에 신경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치아랑 잇몸이 지금 약간 분리가 필요한 상태여서 실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좀 이 경계선을 분리하는 역할과 눌러서 지혈하는 그런 효과를 쓰기 위해서 실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혈이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저희는 이제 이런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벌을 따로 하나씩 포장해 가지고 소독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신경치료용 벌은 소독이 돼 있고 이거를 최대한 세균에 감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멸균에 아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신경 절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MTA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MTA라고 하는 재료가 나온 다음에 이런 신경을 절단하거나 살짝 뚫린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치수 진정을 시키는데 이 재료가 나온 다음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조금 적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재료의 발전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부터 해오던 건데 이제 좀 더 성공률이 높아지니까 옛날엔 신경치료가 우선이었고 뭐 이런 약간 비중이 됐다면 이제 비중이 좀 많이 바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뿌리 끝에까지 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좀 이런 적절한 상황에서는 절단술을 사용하게 되는 건 재료의 발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레진으로 이렇게 채워 넣는 방법은 그냥 재료를 채워 넣는 거니까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워 넣는 거고 마찬가지로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면 되고 지금 이 치아는 한 달 사진도 찍어 봤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살짝 얇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지금 이제 점점 환자분의 증상도 거의 없으시고 잘 쓰고 계셔서 다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대부분은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라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도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엔도크라운을 제가 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이제 조금 전에 신경치료 했던 치아 앞에를 보시면 얘는 이제 뿌리만 남은 치아죠. 이 뿌리만 남은 치아는 그냥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확실하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이 상태를 다른 이제 치과 의사분들도 똑같이 진단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걸로 치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환자한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빼고 오래 쓰는 임플란트를 하실 건지 안 빼고 얘를 한 5년이라도 써보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엔도크라운이라는 걸 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이거를 안 빼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미 알고 오시는 거죠. 엔도크라운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엔도크라운이 환자분들도 생소하지만 치과의사분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적인 진료는 아니다. 지금 이게 뭐냐고 엔도크라운이 뭔지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질문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술식은 많이 보여드려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 치아는 이제 뿌리 끝에까지 신경이 일단 치료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충치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뿌리 끝에까지 당일날 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본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당일날 신경치료도 하고 본도 뜨고 접착을 하려면 표면 처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또 붙이면 또 장점은 좀 빨리 붙일수록 좀 더 접착력이 오래 있다라는 그런 왜냐면 오염이 덜 되고 어떻게든 빨리 붙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한 번에 하루에 다 해서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달쯤 된 사진을 보시면 치아 뿌리 표면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 하고 이 경계선이 아주 깔끔하고 중간에 까만 충치도 없이 아주 선명하게 분리되면서 붙어 있는 걸 보면 잘 된 것 같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아 3개를 모두 치료를 이제 최근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모든 치료는 하루에 하나씩 총 3일에 걸쳐서 진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아들을 보시면 이제 내원 횟수만 놓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인레이는 하루에 할 수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한다 그러면 신경치료도 하루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크라운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신경치료는 병원에 따라서 두세 번, 그리고 채워넣고 본 뜨는 거 한 번, 또 붙이는 거 한 번 하면은 한 네다섯 번은 오셔야 되거든요. 그거 치고는 또 이것도 하루 만에 끝났다는. 그리고 마지막 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뺐으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만 하면 아래나 아래나 어쨌든 2달에서 3달은 본 뜨고 또 끼다 보면 한 3, 4개월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반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정도 걸릴 게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도 지금 했던 걸 쭉 인레이냐 레진이냐, 그 다음에 지금 신경치료에서 크라운을 하느냐 인레이를 하느냐, 또 발치해서 임플란트를 하느냐 세라믹으로 붙이느냐, 이것도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배에서 2.5배 사이, 한 2배 내외로 비용 차이도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유리한데 그럼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확률이 높은 진료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교과 과정에 있는 거고, 제가 하는 치료들은 뭔가 조금씩 이렇게 빠르고 비용이 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지금 일반적인 진료보다는 확률이나 수명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짧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번 이 케이스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딱 그때 맞춰가지고 한 환자분이 오셔서 저도 치료하기 전이었고 치과 의사분들한테 설문을 했을 때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진단받았던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